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차윤입니다. 자, 이제 벡터로 넘어갈 거예요. 교재 11단원부터 11, 12, 13, 14 쭉 이제 벡터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강의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 왜냐면 요거는 기하 과목에서 벡터를 이미 배웠거든, 우리가. 뭐 미리 안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벡터 자체가 뭐 기하를 공부했으면은 완전 생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민했어. 이걸 똑같은 걸 또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두 번, 세 번 들을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벡터를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벡터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함수나 행렬이나 벡터나 같은 내용이야, 사실은. 1차 변환이나 그 1차 변환을 나타내는 것이 행렬로 표현되고, 근데 그 행렬도 사실은 벡터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우리가 실제로 좌표 공간을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벡터가 조금 넓은 관점에서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살표, 벡터, 크기와 방향 이거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게 고등 과정의 내용에서 살짝 이렇게 된 수준을 토대로 벡터를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막 현학적으로 막 각 잡고 막 이렇게 시험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이야기 해볼게요. 우선 벡터 이야기를 하면은 벡터는 한번 체크만 해볼까? 완전 벡터를 하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돼? 기하 과목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실력 정석 기하 쌤이 녹화를 다 해놨으니까 강의 활용하시고, 기하 있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쭉 보면은 크기만 있으면 스칼라, 또는 스칼라란 말을 좀 어려우면은 그냥 실수야, 실수. 그래서 내가 나의 수학 점수, 그러면은 80점 이러면은 그 80이라는 게 숫자잖아. 크기만 있는 양이야. 나는 동쪽으로 80점, 서쪽으로 80점 이런 거 없잖아, 그지? 내가 갖고 있는 주머니 속에 있는 돈, 수중에 돈이 얼마 있지? 10,000원 있어. 그러면 그 만이라고 하는 게 크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숫자로 표현되는 스칼라고, 거기에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걸 벡터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처음에 드는 생각은요, 벡터를 왜 배우지? 굳이? 근데 이미 벡터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주위에 엄청 많지. 대표적으로 바람의 방향 하면은 바람이 겨울철에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북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북서풍 불어서 막 엄청나게 한파가 예상되고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바람이 세게 붑니다. 하면서 북서풍이란 말 자체가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방향이 들어가 있고, 근데 북서풍이랑 다 똑같은 북서풍이 아니잖아요. 초속 10m로 부는 10m/s 바람과 20m/s 바람은 그 바람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달라. 예를 들어서 3m/s로 북서풍이 불어. 그러면 북서풍이 불든 안 불든 나는 그냥 평소랑 똑같은 차림으로 가는 거야. 근데 20m/s로 불어. 그러면은 내가 잘못하면 날아가기 때문에 막 하늘하늘한 옷, 예쁜 액세서리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나중에 집에 오면 다 이게 사라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방향도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고요. 물리학에서는 보통 힘, 내가 10N으로 끌어당기는데 이쪽으로 끌어당기느냐 저쪽으로 당기느냐에 따라서 힘, 속도 이런 거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사용이 돼. 여기까지가 그냥 일반적인 벡터의 내용이야. 자, 그런데 이 벡터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 중에 하나는요, 수학에서 차원이라는 개념이 있어. 디멘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고등 수학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차원 얘기하면은 2D랑 3D를 배워요. 그치? 2차원 공간과,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점들이 움직여. 그래서 2차원. 여러분과 쌤은 2차원상에서 만나고 있죠. 왜? 쌤이 여러분 플랫한 그 모니터 상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2차원상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쌤은 공간상에서 3차원상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움직임을 벡터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엄밀하게 말하면 바람이 북서풍으로 불지만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좀 이렇게 편의상에 북서풍이 분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를 딱 여기에 한해서 디테일하게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사람이 지평으로 서 있어. 지금 북서풍이 불고 있는 거야. 근데 북서풍이 지금 여기가
저기가 저기 만주벌판이야. 저기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런 북서풍도 있지만 땅에서부터 불어오는 이런 북서풍도 있는 거야. 정면으로 이렇게 오는 북서풍, 3차원이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까? 그 북서풍이 다 북서풍이 아닌 거죠.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기하 과목에서 공간 도형이나 공간 좌표에서 배웁니다. 이거는 기하 과목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 2차원 좌평면상에서 함수를 다루고 뭘 다루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하 과목에서 배웠던 벡터는 2차원 벡터만 배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3차원 벡터도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학 과정 가면은 n차원도 배웁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몇 차원일까? 이거를 차원을 처음 알려주는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는 3차원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신기해. 쌤 조카한테 어렸을 때 그 이야기 해줬더니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n차원 공간에 3차원 공간은 제일 처음에 되게 왜냐면 우리가 사실 3차원 살고 있기 때문에 3차원 공간인 것 같아.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처음에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상수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도 하나의 공간이지.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지. 시간은 하나의 공간이고 그게 앞뒤, 위아래, 좌우, 플러스 시간도 하나의 차원을 이루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최소한 4차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이것도 현대 물리학에 와서는 부정됐어. 왜? 현대 물리학에서 많은 내용들이 설명이 안 돼, 4차원으로. 그래서 이제 끈 이론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끈 이론? 네. 그래서 끈 이론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물리학적인 내용이 완벽하게 성립하려면 최소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11차원이 돼야지만이 말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차원이 되는 게 이것에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n차원 공간이 있을 때 그 n차원 공간을 기술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2차원 공간상에 있는 점들은 x, y를 기술하면 됩니다. 3차원 공간상에서 뭐가 움직이면 이걸 x, y, z로 기술하면 됩니다. 그러면 n차원 공간이 되면은 이거는 x, y, z, w 해가지고 이것들이 각각 움직이는 것들을 n개로 만들면 수학적으로는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의 연산은 n by n 행렬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수학의 강력한 점은 물리학적으로 이해가 완벽하게 안 되더라도 수식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대수적인 문제에서 방정식 풀면은 그 방정식이 기하학적으로 좌표 평면상에서 또는 어떤 도형상에서 그래프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데 그 의미를 모르더라도 수식 계산은 계속 해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이제 벡터 이야기하면서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일단 직관적으로 느껴지죠. 평면상에 있는 점들이 이게 2차원이야. 공간상의 점들이 3차원이야. 그럼 이걸 갖다가 지금부터 연산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아주 강력한 벡터 연산의 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치 벡터라는 개념이야. 위치 벡터가 어떤 개념입니까? 위치 벡터는 뒤에 나오는데 어차피 지금 오늘 이 내용들은 설명을 다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전부 다 기하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위치 벡터에 해당한 이 개념 역시 우리가 앞에 기하에 있는 내용이랑 책의 내용이 100% 똑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막 이론 설명 이런 것도 안 할 거야. 좀 큰 틀에서 보여주려고 그래.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위치 벡터 개념 중에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 뭐냐면 벡터가 있는데 벡터가 이런 벡터 있고 이런 벡터 있고 이런 벡터 있는데 벡터는 언제나 자유롭게 평행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벡터가 있고 이 벡터가 있으면 이 벡터를 그대로 평행 이동해서 시점을 일치시키면 그때 얻어지는 이 종점이 결정되면 모든 벡터의 시점은 일치됐기 때문에 종점 자체가 벡터 하나에 대응됩니다. 다시 말하면 점 하나가 벡터 하나가 되는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 위치 벡터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점은 벡터입니다. 그러면 점을 모아놓으면 어떤 도형이 되고 그래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벡터에 대한 아이디어가 지금 내가 방금 공간상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공간상에서 어떤 수학적인 물리학적인 기술을 하고 계산을 하고 싶어.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점의 연산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게 3차원 벡터까지는 눈에 보여.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이는 거랑 실제로 계산하는 거랑 어떤 매칭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이상의 차원이 되면은 그게 기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수학적으로는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벡터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내 생각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를 배우면. 그러니까 벡터가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으니까 크기만으로 가질 수 없는 방향이라는 것들을 새로 배우기 때문에 유용한 것도 있어. 그건 이제 저차원적인 벡터의 의미고 조금 더 고급 개념 중에 하나는 벡터는 결국에는 내가 어떤 생각의 요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어떤 좌표 공간이나 평면 이런 것들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n차원 공간 상상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행렬이나 벡터를 이용하면은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가 있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아이디어고요. 이제 가볍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등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을 한번 쭉 해볼게요. 자, 설명들은 뭐 좀 이따 이제 다음 시간에 뭐 기저라든지 뭐 베이시스라는 개념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 그거는 나중에 성분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벡터와 스칼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기를 갖는 양은 스칼라, 크기랑 방향을 갖는 것은 벡터.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쓰는데 절대값이 아니죠. 요거 자체가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어떤 기호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요 벡터의 크기가 들어가면 요거는 우리가 숫자입니다. 숫자. 실수입니다. 실수. 숫자입니다. 숫자. 이렇게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벡터는 언제나 크기와 방향이 똑같으면 같은 벡터인데 이건 아까 개념 이런 거예요. 어떤 벡터는 자유롭게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똑같은 벡터입니다. 시작과 끝, 시점과 종점이 물론 달라지면 벡터가 달라지지만 시점과 종점이 완전히 달라도 크기랑 방향이 똑같으면 같은 벡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벡터 이야기를 할 때는 자유롭게 이동을 시킬 거야. 실제로 지금 여러분과 선생님 사이에는요. 벡터를 통해서 이미 대화가 되고 있어. 이미 되고 있어. 왠 줄 알아? 여러분이 컴퓨터 모니터가 있잖아. 이 모니터에 수많은 점들이 있는 거 알아요? 우리가 뭐 해상도가 FHD다, 뭐 UHD다, 4K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사실은 이 컴퓨터 모니터, 이 디스플레이 창에 이렇게 된 수많은 뭐라 그러지? 이 픽셀 공간들이 있어요. 여기에 색깔이 칠해지는 거야.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쨌든 이것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막 뭐 빨간색, 파란색이 되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하나로 보면 거야. 시간이 1초가 지났을 때는 이 색이 파란색으로 됐다가 3초가 지나면 이게 다시 노란색이 됐다가 검은색이 됐다가 파란색이 됐다가 이러면서 이 각각의 점들이 빛을 내면서 어두워지면서 빛을 내면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미 프로그래밍이 돼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 한 사람들은 알아요. 뭐냐면 여러분 뭐 소스 코드라고 보통 부르지. 여러분과 선생님 사이에 동영상 프로그램이 딱 실행이 돼서 어떤 게 뭐가 나오면은 그때 내가 밖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는 전부 다 수치화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걸 해본 적이 있냐면은 애플에서 나온 어떤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이렇게 관리자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특정 점, 그 스마트폰의 특정 점을 이렇게 터치펜 같은 걸 찍어봤어. 손가락으로 찍어봤어. 찍었더니 거기엔 이렇게 어떤 좌표를 표시가 되는 거야. 내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을 그러니까 몇 컴마 몇을 얼마만큼의 힘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으로 누르고 있다가 딱 수치화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누르고 있다가 이렇게 쭉 움직였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시작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서는 어디로 움직이고 그때 이것들은 뭐 마지막에 있는 이런 좌표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뭐 이걸 어떻게 누르고 있는 움직임, 눌렀다 떼는 움직임, 찍는 움직임, 뭐 이게 압력 같은 게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치화돼서 나오는 건데 이게 사실은 벡터의 개념과 굉장히 유사해요. 물론 이제 방향하고는 살짝 다르긴 하지만 그 벡터로 수치화시키는 개념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이거 설명하려면 또 너무 할 게 많으니까. 자, 그리고 또 0벡터와 역벡터도 우리가 알죠. 뭐 크기가 0인 벡터입니다. 0벡터는 스칼라가 아닙니다. 나중에 공부하면은 좌표를 표현하는데 평면상의 0벡터는 0,0이고요. 공간상의 0벡터는 0,0,0이기 때문에 이 둘은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0벡터는 벡터입니다. 벡터. 자, 그 다음에 역벡터는 크기 방향이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죠.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벡터의 덧셈. 벡터의 덧셈은 크게 삼각형을 통해서 구하는 게 정이고요.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운 평행사변형을 통해서 구하는 게 이제 삼각형법을 통한 확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꼬리를 물고 두 벡터를 더하면은 언제나 처음의 시작과 마지막 끝을 연결한 벡터가 됩니다. 그럼 내가 이런 벡터와 이런 벡터 더하고 싶어 하면은 얘를 갖다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해서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은 내가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하는 거니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벡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평행사변형 그려서 여기 시점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하나의 한 벡터의 종점과 나머지 벡터의 시점이 똑같은 벡터고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은 두 벡터의 시점이 똑같은 형태의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어떨 때는 삼각형, 어떨 때는 평행사변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석 교재에 이제 예제가 되게 많아요. 뭐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평이하니까 예제가 되게 많은데 뒤에 가면은 잠깐만 실수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실수배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 예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벡터의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요것도 예전에 행렬 예를 잠깐 했었는데 어떤 새로운 연산 체계가 성립하면은 닫힘성 3대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그리고 항등원 역원을 생각을 해서 그걸 만족하는 걸 뭐 체라고 부르면서 이제 그걸 만족하는 집합을 체라고 부르면서 이제 어떻게 수학적으로 구분을 짓는데 이 벡터도 새로운 연산 체계이기 때문에 그 벡터 안에서 이런 법칙들을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벡터하고 벡터를 더해도 벡터입니까? 닫힘성. 벡터하고 벡터를 빼도 벡터입니까? 벡터입니다. 닫힘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그런 이제 현학적인 내용 말고 가볍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경험을 성립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역원의 개념, 벡터의 뺄셈이 역원? 역원하고는 다르군요. 네, 어쨌든 역원을 구하는 거랑 유사한 형태입니다. 뭐냐면 벡터를 더하고 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더하고 빼는 건데 사실은 숫자로서 빼기가 역원의 개념과 관계가 있어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만족하는 X 벡터를 찾는 것이고 결국에는 마치 우리가 방정식 풀 때 이항하는 것처럼 해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점이 똑같은 두 벡터를 빼는 거죠.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면은 하나를 역벡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 벡터 더하기 요 벡터가 되어서 최종적인 정답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하나 더 벡터의 실수배. 그러니까 벡터의 정의, 덧셈, 뺄셈, 실수배. 요게 벡터 연산의 기초야. 자, 실수배. 벡터를 2배 했어요. 이 벡터에. 크기는 2배하고 방향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2의 벡터 A는 크기는 2배이고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벡터에서 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벡터의 방향, 이제 일반 벡터랑 똑같은지 반대로 역벡터 방향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거꾸로 이런 식으로 벡터가 앞에 숫자 곱해져 가지고 벡터 A랑 벡터 B가 이런 실수배 관계에 있다고 치면은 벡터 B는 벡터 A를 같은 방향으로 K배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K배하거나 이렇게 뭐 절대가 K배하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형태들은 서로 평행한 두 벡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배가 성립하면 평행하면 실수배가 성립한다. 이렇게 성립하고요. 마지막 뭐 요거는 이제 뭐 교환 법칙, 분배 법칙 성립하는 건데 실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한 내용은 고등 과정의 벡터 내용의 좀 뭐 요약본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요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거야. 자,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벡터의 기본적인 내용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등 과정에 없는 벡터 이야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